이 기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회의 이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이크로닷 박세리 부모의 잘못으로 눈물의 사과를 해야 했고 대신 돈 갚는 고통을 호소했다. 자, 이런 기사가 올라옵니다. 뭐 사실 옆에 있는 마이크로닷 씨는 이야기를 빼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 박세리 씨의 상황을 보고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부모 복이 없다고 해야 할까? 가해자는 부모인데 고통받는 건 연예인 자녀다. 오늘부로 아빠의 빚은 갚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한 박세리에 이어 변제를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라고 활동 재개에 나선 마이크로닷까지 부모들이 결국 자식에게 피해를 준 경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박세리 씨 역시 눈물의 기자회견을 보낼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이 많은 박세리 씨를 알고 있었던 기존의 언론인들, 또 나아가서는 박세리 씨를 알고 있었던 많은 대중분들, 이번 사태를 두고 정말 마음이 아프다, 안타깝다 비판들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박세리 씨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저 아버지의 채무를 더 이상 책임질 의무가 없다고 생각한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넘었다. 오늘 이후로부터는 아버지의 어떠한 채무도 해결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연좌제라는 게 있는 게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범죄인과 특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연대 책임을 짓게 하고 처벌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지금은 금지되어 있는 처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회적 연좌제로 피해받고 있는 스타들은요, 정말 여러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들을 비판한다면 오히려 당사자에게 해야 하지 않을까. 고작 부모의 잘못을 자녀가 얼마나 짊어져 나가야 하는가 여러 가지 생각을 들게 하는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가운데에 박세리 씨에 대한 사태가 급진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여세 50억 원 논란, 법조계에서도 난리가 났는데요.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줘서 빚 갚은 것이 과연 입증이 될 것인가? 이것이 관건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박세리 씨가 아버지의 빚 100억 원을 갚으면서 증여세가 50억 원이나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에 안타까워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아시다시피 정말 50억 원 내야 되는 건가? 법조계에서는요, 박세리의 증여세 연대 납부 의무를 두고서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한다라고 합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아버지의 채무 변제를 여러 차례 해왔다라고 박세리 씨는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이 여러 차례 해왔었던 이 금액이 거의 100억 원에 육박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박세리 씨 아버지에게 현금을 증여해서 아버지가 빚을 갚은 경우가 된다면 아버지에게 증여세의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고 해요. 쉽게 말해서 박세리 씨가 아빠 이거 빚 갚아 하고 돈을 100억 원을 던져줬다고 한다면 아버지에게 증여세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과세관청에서는요, 박세리가 부친의 빚을 대신 갚아준 것을 두고 박세리가 부친에게 돈을 증여한 뒤에 부친이 이를 갚았다, 상환했다 라고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채무 변제에 따른 증여세와 다르게 현금을 증여할 때는요, 연대 납세 의무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즉 박세리 씨의 아버지가 증여세를 낼 돈이 없다면 박세리 씨가 증여세를 대신 내야 하는 상황이 됐다라는 겁니다. 물론 박세리가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고 아버지는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를 상환하게 된 상황이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박세리 씨가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요. 쉽게 말해서 아버지 빚 갚는 데에 내가 돈을 빌려줄게 라고 했다고 한다면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확실하냐? 하지만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결국 박세리 씨 50억 원 내야 될 것 같다 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박세리의 부녀,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 자녀 간의 금전 대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현금 대여를 했다라는 계약서나 이자를 납부한 내역서 등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없다면 사실 아버지한테 돈을 빌려준 거예요 라는 주장이 인정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는 겁니다. 물론 증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사실관계를 면밀히 따져봐야 하는데요. 채권자, 즉
명의가 아버지로 되어 있을 경우 박세리에게 실질적으로 돈을 빌려줬거나 그 과정에서 박세리 씨가 동의했거나 박세리 씨한테도 부친과 공동으로 변제할 의무가 발생했다면 증여가 아니다라고 항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박세리 씨의 의사와 무관하게 아버지가 개인적으로 진 빚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피하기가 어려워질 거다라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합니까? 정말 팔짝 뛸 노릇 아닙니까? 흔한 말로 시겁한다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박세리 씨의 눈물에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밖에 없고 오죽했으면 문화체육부 스포츠 기자분이 칼럼을 썼어요. 사실 이 박세리 씨 같은 경우는요, 정말 엄청난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요, 박세리 씨의 정말 많은 노력에 의해서 세워진 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학교 시절 아버지의 훈련은 혹독했습니다. 한겨울에도 매일 새벽 15층의 아파트 계단을 뛰어오르내리고 매일 저녁 스윙과 퍼트 연습을 1000번이나 해야 했다고 합니다. 정말 힘든 과정이었지만 박세리가 세계적인 골프 스타로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된 것은 분명했다고 해요. 결국 이 박세리 씨가 위기에서 벗어나 우승을 하며 응원했던 아버지와 어머니를 부둥켜 안았다고 합니다. IMF의 시름시름 앓던 우리 국민들에게 자신감, 용기, 희망을 선사했기에 지금 MZ세대들은 잘 모르겠지만 IMF를 겪었던 많은 세대분들은요, 이 박세리라는 선수가 왜 국민 영웅으로서 추앙받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박세리 씨가 아버지와의 이 빚 때문에 기자회견을 열었다라는 것이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이 사태를 두고서요, 새만금 개발청장도 입을 열었습니다. 정책부터 법을 대폭 개선해버리겠다. 결국 뒤늦은 가짜 의향서로 확인되어 수천억, 3천억이죠. 3천억 규모의 엄청난 사업이 무산되었던 새만금 개발청이 개선 대책에 나서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책적인 부분에서 더 가다듬어야 할 부분이 있다. 법령과 시행령에 고쳐야 할 부분을 대폭 개선하여 관련 사업 유치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겠다. 결국 박세리 아버지가 던진 위조 도장, 이 작은 돌이요, 정말 큰 파문을 일으켰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결국 이 수천억 규모의 개발 사업마저도 엎어지게 만든 것이 박세리 씨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새만금 개발청 입장에선 오죽이나 답답했을까라는 생각마저 드는 대목인데요. 자, 이 가운데에 요런 썸네일의 영상 보신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박준철, 아이에게 미안하다. 박세리 동생 알고 보니. 또 있습니다. 박세리 아버지 여자 알고 보니 뭐 진짜 악마는 따로 있었다. 황당무계한 영상들이 눈에 보이실 겁니다. 연 땡땡땡, 제가 대표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유명한 가짜뉴스 채널이죠. 구독자만 뭐 수십만에 육박하고요, 조회수가 수억 원에 육박합니다. 근데 영상의 대다수가 이런 가짜뉴스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그런데 진실은 어떨까요? 사실 이 박세리 씨의 가족분들의 단체 사진 되겠습니다. 아마 못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 좀 생소한 사진일 수 있겠는데요. 이 박세리 씨의 가족들이 이렇게 단체 사진을 촬영을 한 적이 있어요. 맨 오른쪽부터 박세리 씨,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또 웬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박세리 씨의 자매로 보이는 언니, 동생분으로 보이죠. 자, 그런데 이 가운데 있는 아이는 누구냐? 아마 언니의 딸, 즉 박세리 씨의 조카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조카의 사진을 두고 가짜 뉴스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마치 박세리 씨가 숨겨둔 아이가 있었던 것처럼. 그렇다면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박준철, 박세리 씨의 아버지의 여자에 대한 이야기는 또 무엇일까요? 자, 이 사진을 보면 화목하기 이를 데 없어 보이는 박세리 씨 가족분들의 단체 사진 되겠습니다. 어머니 보이고요, 아버지 보이고요, 언니 보이고요, 동생이 보입니다. 이 온 가족을 먹여 살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바로 박세리 씨라고 할 수 있는데, 박세리 씨 아버지 여자 문제, 뭐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제 영상에도 댓글에 남겨졌는데, 이 박세리 씨 아버지가 건달 생활을 하던 이 대전에 기거하던 시절에 업소녀들과 또 업소를 운영하던 마담들과 뭐 여성 문제가 많았었네,
근데 이건 누리꾼들에 의해서 뭐 밝혀졌네라는 가짜뉴스에 해당된다. 명백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가짜뉴스들이 수십만, 수백만 조회수가 터지면서 여전히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해서 박세리 씨 아버지가 잘못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과거 인터뷰했었던 내용을 보면요. 박세리 씨가 돈이 될까봐 골프를 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이 박준철 씨, 박세리 씨의 아버지죠. 그런데 과거 여러 가지 인터뷰를 했을 때 이러한 말을 당시 했습니다. 박세리 씨를 낳을 때 용꿈 안 꾸셨냐? 라고 질문을 하자 처음 밝히는 건데 세리는 사실 대전을 떠나 광주로 피난 갔을 때 이거 건달 생활하다가 쫓겼을 때잖아요. 그때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태몽은 내가 꾸었는데 용 대신 가물치였다. 팔뚝만한 놈들이 때를 잃어 한 곳에 몰려 있었는데 유독 가운데 네 발 달린 놈 한 마리가 야광처럼 빛을 내더라. 그런데 이놈이 꿈틀대면 다른 놈들이 모두 피해가는 것이 보였다. 그 후 열흘 만에 핏덩이인 세리를 안고 대전으로 돌아오게 됐다. 그러니 박세리 씨가 얼마나 이 박준철 씨에게 있어서 참 금덩이 같은 자식이었는지 알 수 있죠. 근데 마지막 말이 눈을 사로잡습니다. 제2의 박세리를 꿈꾸는 운동선수의 부모들에게 한마디 해준다면 자신이 못한 일을 자식을 통해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된다. 재능 있는 자식도 부모의 과욕으로 잘못된 경우가 많다. 중요한 것은 자식을 위해 먼저 헌신하는 자세이다. 특히 큰 꿈을 갖는 운동선수의 부모는 부모가 먼저 선수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박준철 씨, 왜 도박으로 빚을 지고 또 개인 사업으로 빚을 지면서 수백억 원을 벌어들였던 정말 소중한 따님의 큰 자산을 날리게 되었을까요? 참 씁쓸하다라는 생각이 왜 드는지. 박준철 씨에 대한 비판 여론이 굉장히 강경하지만 박세리 씨가 아버지의 빚을 더 이상 책임지지 않겠다. 기자회견까지 열 정도로 이 따님의 입장에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지 좀 이 시대의 많은 가족들의 삶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만드는 중요한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빠다, 아버지라서 그럴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마무리하기에는 많은 분들의 분노와 비판이 쏟아졌기 때문인데요. 과연 법률적으로 봤을 때도 문제가 없을까? 자, 변호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최근 언론에 아버지가 인터뷰를 한 걸 보면 아빠니까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언급했는데 변호사님이 볼 때는 어떻냐? 법률적으로 당연히 타당하지 않은 이야기다 라고 합니다. 아버지여도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다. 이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은 재단법인과 관련된 것이다. 재단법인은 원칙적으로 법인이다. 개인과는 별도로 독립되어 있는 법적인 인격체, 이걸 법인회사, 법인기업이라고 하죠. 그것과 관련하여 재단법인의 이사장과 이사장의 부친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인 손웅정 씨의 인터뷰가 재조명됐죠. 부모 자식처럼 서로 가족이 재산이나 권리 이런 것은 법적으로 딱 분리가 돼야 한다. 앞으로 판단에 있어서 부친이니까 아빠니까 그렇게 권리를 행사했다라는 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법률적인 의미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주장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박세리 씨 아버지가 아빠니까 그럴 수 있지라는 건 혼자만의 생각이란 얘기예요. 재단법인이 특별하게 부친에게 어떤 직함과 권리, 대리권을 부여한 부분이 있는지 그러한 것들의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이다. 그런 게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단순하게 재단법인이 자신의 딸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그런 재단법인이니까 나는 앞으로 그걸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라고 한다면 법률적으로 어떤 지지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해석해도 박세리 씨의 아버지가 주장했던 아빠니까 라는 이야기는 아주 허무맹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기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 돈이 내 돈, 친족 상도래 악용하는 가족들이 넘쳐난다라는 겁니다. 박세리 씨 역시 이번 사례를 통해 박수홍, 김혜수, 장윤정 등등의 많은 연예인들처럼 친족 상도래가 악용된 케이스로 남고 말았습니다.
결국 유명인들이 가족으로 인해 재산상의 어려움을 겪는 문제들이 계속 재조명되고 있는 거죠. 결국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는 친족상 도래가 시대에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가족 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인 개입이 최소화된다라는 친족상 도래가 현행법상 좀 괴리감이 크다란 얘기입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금전적 피해, 가족의 채무를 대신 갚아야 한다라는 거냐.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건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박세리 씨 아버지 같은 경우는 언론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걸 여론전으로 보고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종의 여론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인터뷰 내용을 봤을 때 내가 잘못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아빠니까 뭐 이런 행동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가 수사 과정이나 재판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조금 완화하는 정도의 발언, 쉽게 말해서 국민적인 비판이 너무 크니까 수사 과정과 재판 결과가 더 강력하게 나올 걸 우려하여서 분위기를 조금 완화하기 위해서 아빠니까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지만 지금 수사 단계에서 그 발언들이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박세리 씨가 기자회견까지 열게 된 건요. 또 다른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박세리 씨의 부친 박준철 씨만을 본 게 아니라 박세리라는 유명한 선수의 능력과 박세리라는 이름을 믿고 돈을 빌려준 사람도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박세리 선수가 도의적인 차원에서 돈을 변제해 왔다 하더라도 더 이상 유사 사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 아버지에게 또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이 있지 않기 위해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박수홍 씨나 김혜수 씨나 여기도 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박수홍, 김혜수의 어머니 문제 모든 것들이 공론화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내세워 돈을 빌리거나 사업을 했을 때 어떤 수준의 처벌을 받느냐라고 질문을 하자 사실상 사기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박세리 씨 아버지는 엄연한 사기죄에 해당이 되죠. 사기죄로 처벌이 될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런 빚을 갚아주고 빚을 지고 이런 사례가 연예인들 사이에서 너무나 많이 빗발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아버지의 빚을 대신 갚아준 박세리 씨는요. 증여세 폭탄을 맞게 되었습니다. 뭐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30억 원 이상의 빚을 대신 변제해준 박세리 씨가 수십억 원의 지금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법조계에서도 빗발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앞선 영상을 통해 이런 수준이라면 박세리 씨가 차후에 정말 빚더미에 나앉을 수 있다. 안 그래도 박준철 씨의 빚을 갚기 위해 엄청난 돈이 들어갔던 박세리 씨인데 이런 흐름이라면 정말 파산도 생각해 봐야 될 만큼 굉장히 심각한 경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류상의 빚만 30억인데요. 박세리 씨는 200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박세리 씨의 부녀가 보유하고 있었던 부동산에 걸린 압류 및 가압류 청구 금액 30억 9,300여만 원을 갚아왔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누군가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처럼 계속하여 내가 변제를 해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박세리 씨 아버지는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사업을 벌였어요. 98년도에 세리 인터내셔널을 설립하여 골프용품을 제조하고 유통업체를 했고요. 2004년도에 강릉시에다가 박세리 기념박물관 건립을 제안했고 2008년도에는 대전시에 박세리 골프파크 건립도 제안을 했는데 실제 준공을 했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없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벌릴 대로 벌려놓고서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빗발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수차례 사업 시도를 해왔던 이 박세리 씨 아버지가 딸 세리의 이름을 딴 회사 등 다양한 것들을 계속하여 설립해 왔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는 거죠. 결국엔 어떻습니까? 가족이 도대체 뭐길래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은 아버지 때문에 희대의 영웅이었던 박세리 씨가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펑펑 쏟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결국 이번 사태를 가지고서 박세리 씨의 아버지 가정사를 딛고 박세리 씨에 대한 안타까움이 빗발치는 가운데 열일하고 있다. 리치 언니는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박세리 씨가 부친과의 고소전 속에서도 My Way, 자신의 길을 걷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리 올림픽의 골프 해설위원으로도 나서게 됐고 각종 예능 방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 뒷배경에서는 이러한 말이 나오고 있죠. 박세리 씨가 이때까지 빚을 갚느라 탕진하게 됐던 재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스스로 그 재산을 메꾸기 위해서라도 박세리 씨는 여러 가지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사실 박세리 씨는요, 과거 수백억의 재산이 있을 때도 충분히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 당시 때도 2023년도에 올라온 기사인데 10살 연하의 개그맨과 열애설이 났지만 결국 박세리가 결혼하지 못한 이유는 건달 아버지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당시에도 기사로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 박세리 씨가 뭐 개그맨 후배와 열애설이 났다라는 소문이었는데 말 그대로 루머에 그치고 말았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박세리 씨는요, 실제로 많은 연애를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로렌스 첸, 홍콩계 미국인인 남자친구도 존재했지 않습니까? 박세리 씨는 이미 결혼을 생각할 만큼 남자친구가 있었고 사실 수차례 방송에서 언급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4년 6개월간의 장거리 연애를 했음에도 아버지 때문에 결국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됩니다. 아버지인 박준철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서 결국 성적이 부진할 때마다 남자친구 이야기가 나오면서 헤어지게 됐죠. 박준철 씨는 이번에 끝장을 내겠다는 심정이었고 첸과 만나서는 안 된다는 이유를 나열시키며 이해를 시켰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박준철 씨의 강요로 인해 박세리 씨가 이별을 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박세리 씨는요, 이 나이가 되도록 결혼조차 하지 못했고 설사 결혼을 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재산마저 아버지로 인해 탕진되고 말았습니다. 박세리 씨가 자신을 위해 돈을 잘 모았다라고 한다면 진작에 결혼하여 알콩달콩 가정살이 이루었겠지만 만약 그랬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그랬다고 한다면 아버지가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벌릴 수 있었을까요? 힘들었을 겁니다. 박세리 씨가 자신의 가족들을 챙기느라 여념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례를 박수홍 씨와 김혜수, 장윤정과 같은 사태로 바라보는 대중들의 시선이 많은 이유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사실 과거에 박세리 씨 아버지가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세리를 두고 다들 효녀라고들 하더라 라고 질문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세리는 자신을 위해 부모가 애쓰고 있다라는 걸 진작 알았던 것 같다. 애비가 다른 사람에게 수모당하는 것을 보고도 세리가 우승컵을 받아든 뒤 전화를 걸어 첫 마디가 아빠 좋지? 였었다. 마지막 퍼팅을 하는 순간 홀컵에 내 얼굴이 가장 먼저 보였다고 하더라. 세리는 그런 아이다 라고 합니다. 본인은 과거 주먹세계에 몸을 담았고 솔직히 건달이었으며 거칠게 살아왔고 그 바닥에서 잘 나갔으며 가정을 지키기 위해 86년도 하와이로 도망을 갔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박세리 씨가 큰 돈을 벌 텐데 생각해둔 계획이 있냐라는 질문에는 희한하게 말을 합니다. 돈 문제는 세리 엄마 몫이라 잘 모릅니다. 하지만 세리가 과거 어려운 때를 잊지 않고 있는 만큼 때가 되면 후배 육성이나 불우이웃돕기 사업을 할 겁니다. 라고 했는데 그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골프파크부터 기념박물관, 요번에 새만금 개발청 사업까지 자신을 위한 박세리 씨의 이름을 딴 사업만을 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더불어서 돈 문제는 세리 엄마의 몫이다. 잘 모른다라고 한 걸 보면 이 아버지가 가져다 썼다라는 수백억의 재산에 어머님의 입김도 작용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이거 어머니가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와 똑같이 9억 원의 시계를 받을 때 9억 원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받았던 어머니이기도 하며 이 당시 때도 돈 관리는 아버지가 아니라 박세리 씨의 엄마가 했다라는 인터뷰 내용을 볼 수 있는 걸 미뤄놓고 봤을 때 박세리 씨의 어머님 역시 아버지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이쯤 되면 아버지 박준철 씨는 내가 아빠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하더라도 어머니라도 나서서 딸인 박세리 씨에게 눈물의 사과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강하게 키우는 것만이 답이라고 생각했기에 강하게 키울 수밖에 없었고 그의 곁에는 항상 아빠가 있었다. 그러면서 사실 딸에게 항상 미안하다. 이제는 무서운 코치가 아니라 좋은 아빠로 기억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이 박세리 씨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이게 사실 무려 지금으로부터 한 9년 전, 10년 전쯤에 이렇게 방송에 나왔었던 모습인데 글쎄요. 사실 이 모습만 보면 박세리 씨 아버지도 참 이번 사태에 있어서 안타깝다라고 하실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때까지 있었던 뭐 박수홍 씨, 장윤정 씨 사태와는 다르게 이번 박세리 씨 사태는 정말 유독 박세리 씨, 그러니까 자녀를 응원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보통은 어떻게 부모를 고소를 하냐, 어떻게 부모를 손절할 수 있냐, 이렇게 막 화를 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경우가 있었는데 박세리 씨와 이 박준철 씨의 경우는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한 10명에 9분 정도는 다 박세리 씨를 응원하고 안타깝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상태거든요. 그만큼 이 박준철 씨가 지은 죄가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기사가 또 올라왔어요. 박세리가 해결한 서류상의 빚만 무려 30억 원이다. 아버지의 채무를 더 이상 못 갚는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보면 사실 이 박세리 씨는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건설사 등 채권자가 가압류를 설정하면서 수차례 이 박세리 씨가 사들인 집에 대한 법적 제한이 걸렸다고 합니다. 채권자는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의 집행을 위하여 가압류를 신청하는데요. 이를 고려했을 때 이 부친의 자금난은 심각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07년도에는 결국 지방세를 체납하게 됐고 이 박준철 씨와 함께 박세리 씨 지분까지 압류가 됐었고요. 뭐 사실 박세리 씨 어머니 김정숙 씨의 명의로 된 아파트에도 7억 원의 가압류 신청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더 많았던 거예요. 이 기자회견에서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들이 이제 낱낱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200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15년 동안 이 박준철 씨와 박세리 씨의 부녀가 보유한 모든 부동산에 걸린 압류와 가압류 청구 금액이요, 무려 3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30억 9,300여만 원 된다고 해요. 이 금액을 박세리 씨는 2012년 9월까지 대신하여 갚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설정된 압류와 가압류 금액 23억 9,700만 원에 대한 등기가 모두 말소되어 있다고 해요. 하지만 문제는 그해 같은 해 12월에 또 한 건설사가 4억 9천만 원, 2016년 3월 채권자 김모 씨가 2억 원, 가압류가 또 들어오면서 해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 부녀에 보유되고 있었던 토지가 강제 경매에 넘어가게 됐고 박세리 씨는 결국 2016년 7월 달 박준철 씨의 채무와 이자 10억 원을 또 추가로 갚아주는 대신에 나머지 집에 대한 지분 50%를 전부 인수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2019년도 6월 달 박세리 씨가 모르는 또 다른 채권자가 또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 토지가 다시 경매에 넘어갔고 채권자는 박세리 씨의 사해 행위를 주장하며 지분 이전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낸 겁니다. 박세리 씨가 10억 원을 갚아주면서 아버지의 집에 대한 땅에 대한 지분을 사왔는데 이걸 금지해버린 거예요, 채권자가. 결국 여기에 대한 소송이 진행이 됐고 2020년 박세리 씨의 집행정지 신청으로 일단은 중단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뭐 해결이 된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박세리 씨는 해결할 수 없는 범위가 점점 커져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내가 어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이 얘기는 무려 30억 원의 빚을 최근 몇 년 사이에 갚으면서 박세리 씨의 재산도 대부분 탕진된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신이 지분까지 받아들이면서 아버지의 채무를 갚아줬었던 이 30억 원에 대한 땅 같은 경우가 여전히 계속하여 끊임없이 나오는 채권자들의 가압류와 압류 신청에 의해서 뭐 판매도 못하고 돈은 돈대로 써버리는 정말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는 최악의 사례가 되고 만 겁니다. 사실 이 박세리 씨 아버지 골프 데디라고 하죠. 이 골프계에서 성공한 골퍼가 딱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재테크를 잘해서 여유 있는 골퍼,
재테크를 못해서 미래가 불안한 골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후자에 가까운 대표적인 사례가 박세리 씨였다고 해요. 박세리는 선수 생활을 할 때 상금만 챙기고 스폰서 후원금 등은 아버지가 가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렇기에 결과적으로 아버지가 번 돈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합니다. 이 박세리 씨는 1998년도에 우승을 하고 삼성 로고를 스폰서로서 탁 받게 되죠. 그런데 후원금이 너무 적다고 생각한 아버지가 사실 삼성 로고를 선글라스로 가리게끔 시켰다고 합니다. 이후 박세리는 메인 스폰서를 삼성에서 CJ로 바꾸게 되며 당시 후원금이 연 50억 원이었다라고 설이 있어요. 그걸 아버지가 다 관리했다고 합니다. 당시 후원금이 50억 원입니다. 연 50억. 5년이면 250억, 10년이면 500억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런저런 사업을 많이 벌였다고 해요. 통이 컸는데 잘 된 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박세리 씨는 최근까지도 부모는 물론 언니뿐만이 아니라 여동생, 조카까지 한 집에 살았고 사실상 6식구의 가장이었습니다. 식구들의 씀씀이가 하나같이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박세리 씨는 평생 가족들의 이 뒤치다거리를 하게 된 거죠. 참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박준철 씨와 박세리 씨는 가족으로서 의가 깊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새만금 사업에서는 아버지를 고소하지 않으면 박세리 씨의 희망재단이 법적 책임을 져야 했다고 해요. 그러니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결국에는 이 박세리 씨의 이런 사례가 참 어찌 보면 안타까우면서도 최악의 사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박세리 씨의 등과 어깨에는요, 아버지만이 아니라 어머니도 있죠, 언니도 있죠, 여동생과 조카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거 뭐 박세리 씨 사태를 보면서 그 어떤 분들도 박세리 씨를 비난하지 않고 박세리 씨의 가족에 대하여 비판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박세리 씨의 효심과 가족에는요, 남달랐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앞선 영상에서 박세리 씨의 언니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 이 박세리 씨가 지은 4층짜리 건물에 언니와 언니의 남편과 여동생과 조카까지 이 모든 가족들이 지금 함께 거주를 하고 있었으니 이거 박세리 씨 없었으면 이 집안 제대로 돌아갔겠습니까? 이 건물의 금액만 수억 원이 넘습니다. 이걸 박세리 씨가 또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 이번 사태가 얼마나 답답한지 좀 느낌이 오시지 않습니까? 특히 박세리 씨 동생에 대한 이야기를 입을 열었는데요. 박세리 동생 박예리. 박세리는 내가 키웠다. 뭐 이런 말을 또 했어요. 무슨 말인가 했더니 박세리 씨가 이 한 예능 방송에서 실내 골프장을 가며 동생에게 운전을 부탁합니다. 면허증을 미국에서 땄다. 한국에서 국제면허로 바꿔야 하는데 집에는 동생이 있고 식구들이 하고 나가서는 회사 식구들이 차를 타니까 운전을 안 하게 되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집에서 가지고 나왔던 골프채를 차 트렁크에 챙겨놓고 조수석에 올라탄 박세리 씨인데 차에서는 경고음이 울려서 보니까 트렁크가 열렸다고 해요. 이에 동생 박예리 씨는요, 언니에게 어떻게 그렇게 어설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박세리 씨가 오래간만이잖아 라고 하자 동생이었던 박예리가 그래, 박세리는 내가 키웠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은퇴 6, 7년 전 해외 투어를 동생과 함께 다녔었다. 혼자 다니고 하다가 불편해서 같이 다녔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사실 이 동생이었던 박예리 씨가 박세리 씨를 또 함께 투어를 해줬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 박세리 씨가 건물을 세워서 집까지 해결을 해주고 본인은 전셋집에 가서 생활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이 동생분 역시 엄청난 혜택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박예리 씨 동생은요, 결혼식을 했을 때도 박세리 씨가 화려하게 도움을 준 걸로 알고 있어요. 여동생의 앞날을 축하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언니로서 결혼 준비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보니까 사실 동생의 시중을 들어주고 있었던 이 박세리 씨의 모습이 당시에 포착이 됐는데 운동 때문에 미국에 있느라 결혼 준비에 보탬이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것저것 도와줘야 하는데 아는 게 없어서 결혼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별 도움을 못 줬다. 큰언니가 바빴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결혼식 비용 과연 누가 됐을까요? 저는 박세리 씨가 다 됐진 못하더라도 정말 큰 금액을
드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내 동생인데 남이 결혼하는 것처럼 어색하기도 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상 이 막내가 가장 먼저 뭐 시집을 간다라고 난리를 쳤었는데 실제로 결혼을 빨리 하게 됐다고 해요. 큰딸인 언니보다 막내가 먼저 결혼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 때 함께 결혼을 했었던 이 제부, 박세리 씨 동생의 남편이죠. 가족들 모두에게 잘해서 마음에 굉장히 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사실 이 박준철 씨도 이 막내딸의 결혼식 전날 밤잠을 설쳤다고 합니다. 아쉬웠다고 해요. 그런데 참 독특한 건 빨리 귀여운 손자를 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정작 박세리 씨는 결혼은커녕 남자친구를 사귀는 것조차 알레르기가 있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엄청난 반대를 했었던 이 박준철 씨입니다. 이 박세리 씨는 심지어 결혼은커녕 평생 골퍼로서 남아야 하지 않냐, 그런 사명감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했을 정도인 걸 보면 이 박준철 씨가 큰딸과 막내딸과는 전혀 다르게 박세리 씨를 바라봤다라는 걸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박세리 씨의 아버지 박준철 씨가 사실 박세리 씨 곁에서 엄청난 최고의 골프 선수로 키워내기 위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건 많은 분들이 인정하고 계신 부분일 겁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박세리라는 선수의 재능과 그의 노력이 엄청났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사실상 이 박세리 씨 아버지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큰 힘이 되어 주었다라는 이야기도 사실 박세리 씨가 직접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과거 2015년도 때의 기사만 살펴봐도 이 골프 여제인 박세리 씨가 아빠를 부탁해 출연한다 라고 당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박세리 씨가 허리 부분 쪽 재활 치료와 체력 안배를 위해 국내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제작진으로부터 제의를 받아 출연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예능 출연에 부담이 있었긴 했는데 어려서부터 운동을 시작한 박세리 씨가 아버지와 함께 또 다른 추억을 쌓고자 방송 외출에 용기를 냈던 겁니다. 이날 제작진을 통하여 얼마 전 가족 여행도 처음 갔을 정도로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평범한 추억이 많이 없다. 운동으로만 함께했던 지난 시절과는 다른 새로운 추억들을 쌓아갈 계획이다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박세리 씨는 어린 시절부터 골프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또는 딸로서 대했다라기보다는 감독님과 선수로서 두 사람의 사이가 계속 이어져 왔구나, 이런 대목을 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서 이 두 부녀의 모습이 드디어 예능 방송에 등장을 하게 됐던 거죠. 자, 그런데 이 IMF 때 98년도죠. US 여자 오픈 경기에서 극적으로 우승하며 국민들에게 희망을 줬던 스포츠 스타가 바로 박세리 씨입니다. 그의 옆에는 항상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박준철 씨를 2016년도 당시 15년도 이때는요, 국내 원조 골프 대디라고 말을 합니다. 박준철 씨 없이는 박세리도 없었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지금의 평가와 사뭇 정반대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당시 때 박준철 씨는 딸을 세계적인 선수로 키우기 위해 헌신적으로 뒷바라지를 하면서 혹독한 훈련법으로 딸을 단련시켰다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이놈의 공동묘지 스윙 연습은 이때도 이야기가 떠돌고 있었죠. 그런데 사실 이 당시 때 두 사람의 예능 방송은요, 지금과는 다르게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시작점이 되어서 최근 박세리 씨와 또 박준철 씨가 함께 예능 방송에 등장했던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노출이 됐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박세리 씨가 박준철 씨의 수백억에 달하는 이 많은 빚들을 청산해주기 위해서 예능 방송까지 손을 뻗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분석도 언론사에서 많이 쏟아내고 있는 상태입니다.